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제러미 리피큰의 저서죠.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책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혁명, 삼성 SDI 특별보고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부터죠. 2020년서부터 유럽 시장이 급성장을 넘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유럽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삼성 SDI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유리한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테슬라도 재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를 우리가 굳이 전기차 섹터에 묶을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어떤 카테고리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동차 2차 전지 때문에 사실 소형 2차 전지가 상당 부분 소외된 것 같은데요. 사실 삼성 SDI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글로벌 1위였어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2위를 좀 밀려났죠. 밀려났는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는 커다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1위를 어떤 탈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삼성 SDI의 전자 재료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ESS 같은 거는 이제 말씀은 안 드렸는데 ESS도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해외 매출이 급증하면서 상당 부분 이제 크게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핵심주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이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제 대장주라고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코인테크는 조금 생소한데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코인테크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카 이런 종목들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글로벌 그린 뉴딜, 제러미 리프킨이죠. 발음이 잘 안 돼요. 원래 이제 노동의 종말을 1980년대에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읽어봤습니다. 엔트로피로 굉장히 많이 유명세를 떨쳤죠. 소유의 종말, 그리고 한계비용 제로 사회. 한계비용 제로 사회는 저도 읽어봤습니다. 결국 이제 전기차 얘기가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좀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 사상가 하면서 이제 미래학자죠. 화석 연료로 인한 기후변화로 6번째 지구 생멸종이 멸망할 것이다. 6번째 지구 생멸종이 바로 인간을 뜻합니다.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1도가 상승했대요. 지구 온도가. 그런데 기후변화의 한계 온도가 1.5도고 1.5도가 도달하면 대재앙이 온다고 부르는 거죠. 우리 흔히 영화에서 많이 보죠. 10년 안에 온난화 가스를 45% 줄여야지만 대재앙을 피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그린 뉴딜 정책이란 전 지구적 규모로 지구 위기 대처와 환경 관련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4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10년 내 특히 이제 2030년 얘기를 굉장히 2030년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긴박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간에 10년 내 청정 재생 자원으로 내수 전기 100% 생산하고 그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그리드망, 그리고 건축물, 교통 인프라.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영국이 굉장히 규제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도 이제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 등 친환경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하고 교통 인프라에 또 해당이 된다고 봐야겠죠.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는.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고 녹색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녹색 경제에 걸맞는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 시대죠. 화석 연료 관련해서 사실 뭐라고 할까요? 관련된 어떤 직업들, 노동력을 많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 점차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녹색 경제에 걸맞는 직업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능망이 인간과 환경을 연결한다는 것이죠. 사물 인터넷에 의한 글로벌 경제 전반의 뉴런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수조 개의 어떤 센서가 네트워크에 이제 빅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이제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빅데이터로 인해서 탄소 발생을 감축시키고 재화 용역의 한계 비용 제로에 도전한다는 얘기죠. 한계 비용 제로 사회하고 좀 많이 겹치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87페이지 이후서부터 보니까 이제 탄소 제로 자율주행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각 기관 혹은 이제 유명인의 유명인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죠. 2030년이면 전기차가 전체 판매량의 40%를 차지할 것이고 2020년 초에 전기차의 본격화와 함께 석유 수요 성장이 마지막이 될 거라 이거죠. 2020년 초에 올해가 되겠죠. 2020년 올해 초에 석유 수요 성장의 마지막 해가 될 것이다. 최근에 이제 다양한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이제 많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적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정점이 될 것이다. 정점을 확인할 것이다. 그 BOA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 얘기고요. 그 피치 레이팅이라고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시중 평가사 세 손가락에 안에 드는 그 시중 평가사인데요. 전 세계 전기차가 이제 2040년까지 14억대를 뭐 생산할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로열 더치셀, 이거 당연히 이제 석유 회사죠. 로열 더치셀의 그 CEO는 2020년 석유 회사의 CEO가 2020년 말이면 석유 수요가 정점을 찍을 것이다. 앞서 이제 그 BOA하고 좀 일치가 하는 그런 말이고요. 석유 회사의 CEO가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스톡홀름 환경경제연구소에서는 전기차 급증 이유가 2010년에는 킬로와트당 리튬 배터리가 한 $1,000였는데 2017년 기준으로 79%가 급락을 했답니다. 가격이 원가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7%가 또 향상이 됐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는 굉장히 모멘텀이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그 유럽의 어떤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게 되면 그 초과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벌금을 주기 때문에 도저히 회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블룸버그에서는 중국이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50%, 그리고 2030년 39%.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2030년이 좀 줄는데, 여하튼 간에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연구개발비로 따지니까는요, 중국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R&D 비용이 전 세계 한 40% 정도 차지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내연기관차에서는 사실 후발이지만 전기차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기차 굵기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굉장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요약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2월 3일, 4일이었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실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번 사태가 어떤 정점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불확실성이 지배하면서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주가의 바닥이라는 것은 악재의 정점이 아닙니다. 악재의 정점이 아니라 최악의 상상력이 반영이 되는 악재 절정기 속에서 탄생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커다란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대략 2월 3일, 2월 4일 정도에 아주 결정적인 바닥을 확인한 그런 상황이 아닐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저점을 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증시는 중국 시장 기준으로 우리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2025년이면 이온 배터리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제 넘어선다는 얘기죠. 많이 봐왔던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배터리가 뭐 단기적으로 이제 노이즈는 있고, 최근에 또 시장 전반도 안 좋지만요. 길게 본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를 20년 전에 살 수 있었다면 굉장히 뭐 좋은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메모리 시장이 20년 전이다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투자하는데 상당 부분 많이 도움이 되고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충격적이죠. 폭발적 증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금년도 1월달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니까 독일이 16,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2019년 1월 대비해서 138% 증가했고, 디젤이나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이제 15.4%가 감소했습니다. 프랑스는 160%가 급증했고요. 내연기관차는 24% 급감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판매가 145% 급증했고, 내연기관차는 17.8% 정도. 뭐 이탈리아는 490%가 증가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도가 이제 빠른 것 같아요. 물론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작지만 여하튼 간에 의미가 있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93% 증가했답니다. 이거는 사실 전기차 시장이 이제 급증한다는 표현을 넘어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여러분들 구애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사서 좀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외부 강연이라든가 저희 회원들한테 보내는 문자 혹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잘 하려면 사실 재능이 뛰어나야 돼요. 재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 그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자. 무조건 우리가 중장기 투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흐름이죠. 흐름에 우리가 공감한다면 시간의 위대한 힘을 믿고 우리가 견뎌낸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또 말 나온 김에 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1990년대 제가 이제 제가 들은 얘기고 확인한 내용인데, 미국의 증권 30년 역사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주식의 성공자는 5%밖에 안 된대요. 95%가 다 실패자인 거죠. 개인 투자가요. 참 죄송합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95%가 실패하고 5%만 성공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패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단기 매매하려고요. 단기 매매. 예, 그렇죠. 이 우리가 시간을 길게 잡으면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너무 빠른 시간에 짧게 내가 일주일 만에 부자가 되려니까 혹은 한 달 만에 부자가 되려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실패의 어떤 첩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단타 매매, 충동 매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자료는 이제 유럽의 급격한 전환이 전 세계로 이제 전기차 시장을 이제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유럽 시장은 불이 붙었죠. 2020년 올해서부터 이제 불이 붙었고요. 다음은 이제 단일 시장으로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시장이죠. 지금 이제 뭡니까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은 지금 뭐 차기 정부도 그렇고 이제 흐름은 전기차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GM이라든가 포드, 폭스바겐 이런 주요 업체들이 2023년서부터 미국에서 신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실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서부터 한 2, 3년 동안은 유럽발 모멘텀으로 주가가 견인해 간다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 모멘텀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뭐 중국으로 이어지고 점차적으로 시장이 지금 유럽으로 시장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 쪽으로 모멘텀을 더욱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조정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잠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입니다. 어제 종가까지 이제 반영이 된 건데, 단기적으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전기차인데, 전기차보다는 전기차를 넘어서 자율주행의 어떤 그 카테고리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율주행의 어떤 그 대명사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삼성 SDI 지금 소형 2차전지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제 전기차를 넘어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요,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센서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원래 이제 테슬라를 기획했던 게 자율주행으로 기획했던 거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한 140조가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5배고요. 그 다음에 GM과 포드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고 그러죠. 여하튼 간에 이제 내연기관대 미래형 전기차, 자율주행, 특히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뭐 대장이고 선도주격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제가 보기 뭐 충분히 더 갈 요소가 많다고 봐요. 자, 보시는 지금 자료는 삼성 SDI의 지금 재무 상태입니다. 보시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 한 9,200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9,200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지 부분이 한 5,290억이네요. 5,290억 중에서 전기차가 드디어 거의 10년간 결정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죠. 계속 적자 보다가 드디어 2020년 올해서부터는 대략 한 1,100억 정도, 1,100억이면 대단한 거죠. 1,000억 이상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된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적지 않죠. 3,800억. 전체 영업이익이 이제 9,200억인데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소형 2차전지를 보면 소형 2차전지가 전자재료를 넘어서고 있어요. 소형 2차전지가 최근에 뭐 전기차 하면서 많이 좀 소외가 된 것 같은데 소형 2차전지가 거의 아마 4,400억 정도로 해서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 지표를 보면서 핵심 포인트는 그동안에 이제 삼성 SDI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다른 부분에서는 다 무리가 없어요. 2차전지도, 죄송합니다. 소형 2차전지가 굉장히 양호하고 이게 전형적인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전자재료도 꾸준하게 이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4차 산업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결정적인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인데 10년 가까이 적자를 보이다가 올해 드디어 흑자가 전환되는 원년입니다. 주가는 실적 턴어라운드 때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한 거고요. ESS 같은 경우도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화재 얘기도 있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도, 해외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올해도 뭐, 나름대로 적자폭이 상당 부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DB금융투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여하튼간에 이제 그 삼성 SDI 올해 영업이익이 80% 증가한다는데 100% 이상 증가한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서는 제일 지금 박하게 목표치를 잡은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영업이익이 80% 증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주가가 뒤집어질 일이죠. 절대적인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용 전지 매출 급증, 전기차용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간 손실에서 그동안에 계속 적자해서 탈피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ESS 매출 기반이 해외 수주로 급변된다는 점, 그 다음에 소형 전지 적용의 다변화. 소형 전지가 사실 그 어찌 보면 4차 산업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전자재료가 또 전자재료의 어떤 매출도 증가하고, 여하튼간 이제 무엇보다도 핵심은 이제 역시 그 전기차용 배터리가 올해 매출액이 70%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이제 1,100억을 넘어선다는 것이 결국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작년 50%에서 올해는 70%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하튼간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자재료가 한 20% 초반 정도밖에 안 되죠. 나머지 한 70% 거의 한 80% 정도가 전지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LG화학하고는 조금 우리가 뭐라고 볼까요? 접근의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자동차 2차 전지 부분이 전체 매출의 차지함이 한 30한 5%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유럽 시장에서 중국 외 시장, 그러니까 거의 뭐 유럽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10위권 안에 들었었고요. LG화학과 삼성 SDI가 2위와 3위. 1위가 어디입니까? 1위가 이제 파나소닉이 되겠죠. 2위와 3위.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파나소닉이 아니고 제가 깜빡했네. 이거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LG화학이 2위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삼성 SDI가 글로벌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한 6위, 7위, 8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유럽 시장에서는 3위예요. 유럽 시장 비중이 워낙 높죠. SK이노베이션이 6위를 차지했고요.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1위가 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기 맨 아래 보시면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유럽 진출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중국 CATL 같은 경우는 CATL의 독일 배터리 공장은 내년도 하반기에나 이제 완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한국 시장이 유럽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 SDI가 유럽 비중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시는 자료는 이제 소형 2차 전지 시장입니다. 원래는 삼성 SDI가 부동의 1위였어요. 부동의 1위였는데 이제 파나소닉한테 파나소닉이 1위로 올라선 것은 뭐냐면 테슬라에 공급을 하면서 이제 테슬라는 여러분들 소형 2차 전지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자율주행차들이 그렇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삼성의 이제 스마트 사업이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다시 또 이제 삼성 SDI가 1위로 좀 탈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 그린딜 정책 수혜 전기차 배터리 매출 확대, 올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95%. 여기서는 이제 95%인데 100%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5세대 5G 이동통신 확산으로 고성능 소형 전지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제가 요거는 이제 앞서 이제 소형 2차 전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거죠. 소형 2차 전지 시장이 특히 이제 5G 시대와 함께 삼성전자 향 매출이 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 SDI 월봉입니다, 월봉. 대체적으로 한 25만원, 26만원이 역사의 신고가인데요. 26만원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26만원 기준이 26만원 아래는 우리가 내연기관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거고요. 역사의 신고가를 26만원 역사의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점 이후서부터는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삼성 SDI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30만원대 초반대니까 굉장히 유리한 어떤 가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무 이제 단기 가격에 너무 우리가 어차피 목표가까지 끌고 갈 거니까 너무 단기 시세 여러분들 일희일비 안 했으면 합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이거는 지금 제가 오전에 만들어 놓은 거, 원래 자료 자체는 사실 지난주에 책을 제가 글로벌 그린 뉴딜 책을 지난주에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씩 요약을 하고,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핵심만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자료는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고, 차트만 제가 오늘 차트를 적용한 거죠. 지금 현재 시간이 이제 2시 40분을 좀 넘어서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이 회사가 상장 이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이제 뻗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역이 4차 산업혁명이고, 뭐, 그게 삼성전 같은 건 이제 비메모리 성장성,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가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주식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니에요. 앞에 이제 좌상단에 보면 역사적 신고가 돌파주를 매도하는 것은 죄악에 가깝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 선배한테 들은 얘기 같아요. 죄악에 가까울 정도 좀 과장된 거지만 여하튼간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것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사실 따라서 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하락한 대략적으로 한 33, 4만 원대에서 급락을 했는데 이 하락한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내일 만에서 산다. 내일 만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죠. 내일 만약에 이제 갭상승해서 플러스로 출발해서 또 양봉이 나오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이 방송을 당연히 저희 회원분들 들으실 텐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삼성 S사의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정 최고점 대비해서 한 12%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잔파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와 삼성 SDI 그 투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꿩이라든가 이제 토끼 사냥이 아니라고 했어요. 호랑이 사냥, 범 사냥하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잔파에는 좀 안 흔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최상은 정확히 35만 원 최고점에 팔고 30만 원 미만에 샀으면 좋겠는데 저로서는 그런 능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튼간에 30만 원 정도면 그냥 편안하게 물려도 좋다. 이런 각오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중선 중에서는 단연코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인가요? 거기하고 이제 양극 소재 한 2조 7천짜리 장기 계약, 장기 잭팟을 터뜨렸고요. 삼성 SDI의 5세대 배터리도 이제 에코프로 BM과 같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중소형 2차 전지 주도주는 핵심주는 에코프로 BM이고요. 가급적이면 1등주를 하죠. 1등주. 우리가 물리더라도 1등주는 빠질 때 덜 빠지고 당연히 오를 때 또 많이 오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잘 보시기 바라고요. 뭐 상장된 지가 거래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또 역사 고점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는 사실 그 스마트 팩토리죠. 2차 전지 공장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IMF 때 붕어빵 장사들이 붕어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붕어빵 장사로 돈을 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붕어빵 기계를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죠. 뭐 어떤 그 얘기가 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코인테크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십시오.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코인테크도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의 월봉인데 과거 2011년도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눌림목 월봉상 보면 그렇고요. 일봉 보도록 할까요? 일단 월봉상은 과거 역사 고점은 이제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한번 고점,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바뀌었죠. 회사 이름이 바뀌었는데 포스코 엠텍이 아니라 포스코 캠텍이었습니다. 캠텍.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포스코 캠텍이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주도주였는데 진짜 수익이 엄청 많이 났어요. 요거는 제가 발굴한 게 아니라 우리 그 양우석 센터장님께서 발굴했던 종목이에요. 그때는 많이 이제 회원들한테도 격려를 받았던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일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비중이 이제 전체 매출 차지함이 굉장히 높은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음극재 유래 업체고 양극재도 생산하는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요. 하지만 당연히 이제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안정이 돼 있다. 그래서 안정성을 선호하는 분이라면 포스코 케미칼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투자연구소 투자 원칙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이상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가들의 그 절대 다수는 매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1000배 이상 중요합니다. 매수를 신중하게 하세요.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이제 그 시장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핵심 가치 보유기업, 다른 경쟁업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핵심 가치 보유기업, 그리고 대중들의 어떤 집단사로부터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공의 길이 열린다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역시장 접근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명심하시기 바라고. 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